기미, 흑자, 죽은 깨 등등의 색소 병변은 특별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6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잘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색소 침착에 대해서 어떻게 홈케어를 하고 또는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은 색소 침착 없애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색소 침착이라고 하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색소 침착이라고 하면 얼굴이나 몸에 다양한 어떤 얼룩이나 검은 색소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피부과적으로 색소 질환으로 포함되는 기미라든지 흑자, 죽은 깨와 같은 어떤 색소 병변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단순히 그냥 피부에 조금 타서 얼룩얼룩 보이는 것도 색소 침착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피부과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색소 침착이라는 것은 염증 후 색소 침착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피부에 염증이 발생한 후에 어떤 색소가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드름, 특히 염증성 여드름이 나타난 이후에 그 부분이 얼룩얼룩 까맣게 변하는 것을 색소 침착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넘어져서 까진 상처라든지 피부가 긁힌 상처가 아물면서 얼룩얼룩 어두워지는 것도 역시 색소 침착입니다. 그리고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피부에 피부염이 생기고 가려워서 긁게 되다 보면 피부에 자극이 되고 그것이 또 색소 침착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피부에 염증이 유발된 후에 피부에 얼룩얼룩 색소가 생기는 것을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얘기를 하고 피부과에서 치료하는 색소 침착도 이러한 것들을 말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색소 질환에 해당되는 기미, 흑자, 죽은 깨 등등의 색소 병변은 특별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6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잘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색소 침착에 대해서 어떻게 홈케어를 하고 또는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케어 방법은 꼭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아니더라도 햇빛에 타서 좀 그을렸다거나 아니면 어떤 색소 질환이 있을 때도 도움은 되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우선 화장품을 이용한 홈케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에 미백 성분으로 다양한 성분들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고 흔히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에 포함된 흔히 사용되는 걸 우선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차단해줘서 색소 침착에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비타민 B3인 나야시나마이드 역시 멜라닌 색소가 각질 형성세포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줘서 색소 침착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대표적으로 화장품에서는 레티놀, 레티날의 형태로 사용이 돼서 이것은 피부의 탈락을 조금 더 촉진시킴으로써 색소 침착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외울 수 있게 비타민 AB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성분에는 ABC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아스코빌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비타민 B3는 나야시나마이드, 비타민 A는 레티놀이나 레티날과 같은 성분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화장품으로 여러분들 흔히 사용하시는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아하 성분이나 바하 성분이 포함된 그러한 각질 제거제를 이용해서도 각질을 탈락시킴으로써 피부에 어떤 재생되는 턴오버를 좀 빠르게 해서 오래된 색소를 제거해줘서 환하게 보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각질 제거제로 유레아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나 약물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얼굴보다는 몸의 색소 침착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화장품 성분 중에 비타민 C, 아하, 바하 같은 성분들은 그 농도에 따라서 고농도가 함유된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할 때 조심스럽게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먹는 영양제인데요. 비타민C는 먹는 영양제로도 섭취할 수가 있겠죠. 비타민C 하루 1000mg 이상을 권해드리는데요. 확실히 병원에서 레이저 토닝 치료를 하면서도 고용량 비타민C를 먹는 분들에서 효과가 좀 더 좋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C도 꼭 챙겨 드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흔히 배곡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글루타치온 성분도
요즘 먹는 영양제로 많이 나와 있어서 글루타치온 역시 미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의 경우에는 집에서도 바를 수 있기 때문에 홈케어로 분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병원에 처방이 필요한 약도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이 있는데요. 바르는 약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A 계통이지만 처방이 필요한 약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레티노이드 계통의 트레티노인 성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던 스티바 A가 단종이 돼서 최근에는 디페린이나 아크리프라는 약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미백에도 도움이 되지만 주름이나 노화 방지, 노화 개선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색소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돼서 색소 치료의 목적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멜라논 크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멜라논 크림에는 3가지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색소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A 계통인 트레티노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또는 자극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성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약물의 조합은 1970년대에 아주 오래전이죠. 미국에서 클리그만 포뮬라라고 해서 기미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온 약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아시아인, 동양인에서는 피부가 좀 더 어둡고 색소 침착도 좀 더 잘 오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을 조금 더 약화시켜서 만든 것이 멜라논 크림으로 대표되는 3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약입니다. 이러한 크림을 꾸준하게 발랐을 때도 효과가 있는데 대체로 2-3개월 정도 발랐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비타민 A 계통의 트레티노인 크림이나 이러한 멜라논 크림 같은 것을 사용을 했을 때 피부에 자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 좁쌀의 크기만큼 발라서 사용 우선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 괜찮다면 그 양을 조금씩 늘려서 사용을 하시고, 좁쌀만큼 발랐을 때도 자극이 있다면 그 양을 좀 줄여서, 내지는 하루 건너 하루씩 바르거나 일주일에 2-3번 횟수를 줄여서 사용을 하시거나 보습제에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니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색소 침착이나 기미에는 먹는 약도 쓰이고 있는데요. 트라넥삼산이라고 해서 요즘은 화장품 성분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먹는 약을 먹음으로써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트라넥삼산 약물로는 도란사민이라는 약이 대표적이고 처방이 필요한 약물입니다. 처방이 필요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들도 있는데요. 트란시노와 같은 약들이 트라넥삼산을 포함하고 있는 약들입니다. 이러한 약을 사용해서도 기미나 색소 침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색소 침착이 집에서 홈케어를 해도 영 그 반응이 시원찮고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할 경우에는 피부과를 찾아서 레이저 토닝이라는 시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시술되는 레이저 시술일 것 같은데요. 레이저 토닝을 이용을 해서 색소 침착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저 토닝이란 색소를 파괴하는 레이저를 비교적 약한 강도로 반복해서 시술해서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색소를 없애는 치료인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레이저 치료를 하고 색소가 더 진해졌다, 기미가 더 진해졌다, 이러한 얘기들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피부 자극 역시 색소를 진하게 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 역시도 색소를 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저 토닝은 그 사람의 피부에 맞춰서 자극이 되고 색소가 더 진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약한 강도로 반복해서 하는 치료법으로 탄생이 된 것이 레이저 토닝이라는 시술법이죠. 시술하는 원장님들마다, 그리고 시술 받는 환자의 피부 상태마다 그 레이저 토닝의 에너지라든지 시술 간격, 시술 방법 등을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해야 자극이 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색소 침착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하게 치료해도 괜찮은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강하게 치료하면 좀 더 색소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레이저 토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레이저 토닝은 1-2주 간격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5회 치료를 하기도 하고 10회 그 이상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10회 정도는 치료를 해야 어느 정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색소가 잘 생기는 분들은 그 시술 간격을 늘려서 1년 내내 이렇게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단기간 집중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저 토닝은 기미 치료와 색소 침착 치료에 주로 이용이 되고요. 잡티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어느 정도 옅어지거나 좀
작고 옅은 잡티는 레이저 토닝으로도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색소 침착이 없더라도 칙칙한 피부를 개선시키고 우리의 피부톤을 좀 더 밝고 균일하게 하는 미용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색소 침착이 생기기 전에 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색소 침착의 원인을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피부에 염증이 있은 후에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건데 대표적으로 여드름 나는 분들, 그리고 피부에 상처가 나는 분들, 그리고 가려움증이나 어떤 피부염이 있어서 자꾸 긁게 돼서 자극이 되는 분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염증을 좀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치하게 되면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 그만큼 색소 침착도 더 심합니다. 따라서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이 있는 경우엔 가급적 빨리 치료하는 만큼 색소 침착도 덜 오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에 상처가 난 경우에도 그 상처가 어떠한 염증이나 다른 부작용 없이 잘 아물어야 그 상처에 색소 침착이 덜 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피부염이 있어서 가려움증이 있어서 자꾸 긁게 되는 경우에도 치료를 잘 해줘서 가려움증을 빨리 완화시켜 줬을 때 그만큼 색소 침착도 덜 오게 됩니다.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은 눈 주변이 굉장히 어두운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가렵기 때문에 자꾸 비비거나 긁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나 바르는 약 등을 이용을 해서 그러한 가려움증을 빨리 완화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색소 침착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렇게 색소 침착을 없애기 위해서 홈케어 방법과 약물 치료,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레이저 치료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